2012년 여름, 경기도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50대 남성 오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는 가족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점점 외면당했다. 성격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렇게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아내는 점점 거리를 두었고 장성한 자녀들마저 등을 돌렸다. 가족들에게서 철저히 고립된 그는 극심한 외로움과 허무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공장에서 집으로 돌아와도 그를 반겨주는 이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끄지 않았던 공장 기계의 전원을 모조리 내려버렸다. 그리고는 깊은 산속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향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강원도의 외딴 산속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도 단호했다. 오후 5시 강원도의 한적한 산길 초입. 더 이상 차가 오를 수 없는 곳에 도착한 그는 조용히 차를 세웠다. 어깨에 텐트를 둘러맨 채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배낭 속에는 오직 소량의 식량과 물, 그리고 텐트뿐이었다. 다른 등산객조차 찾지 않는 험준한 산이었지만 그에게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이 남아있는 익숙한 곳이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초입에 자리 잡고 있던 집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폐가로 변해 있었다. 세월이 멈춘 듯한 그곳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채로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뿜어냈다. 한때 주인이 키우던 개들은 야생성을 되찾아 들개처럼 변해 있었고 어두운 숲속에서 사납게 짖으며 영역을 지키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깊은 산속,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었다. 그곳은 오직 돌아가신 아버지와 오래전 이 산에 살던 사람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 그곳에 도착하면 아버지를 추억하며 텐트를 치고 잠시나마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내려 했다. 그러나 한참을 걸어도 계곡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길을 잘못 든 걸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방향을 확인하려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친 인상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한 남자가 지게를 짊어진 채 천천히 산을 오르고 있었다. 지게 위에는 휴지, 라면, 술, 그리고 쌀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생필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올가미. 남자는 수염을 손등으로 쓸어 넘기며 그를 향해 불쑥 말을 걸었다. 어이, 거기.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에 그는 순간 움찔했다. 상대의 시선이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게 예사롭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대답했다. 아, 그냥 등산 좀 하려고요. 남자는 지게를 내려놓더니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등산? 그런데 이 시간에 산을 올라간다고? 그가 대답을 채 하기도 전에 남자는 느닷없이 다가오더니 배낭의 지퍼를 거칠게 열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남의 가방을 함부로 뒤지세요? 당황한 그가 손을 뻗어 배낭을 되찾으려 했지만 남자의 손은 소뚜껑처럼 크고 묵직했다. 그는 한참 동안 배낭 속을 뒤적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다시 지게를 짊어지며 말했다. 괜히 큰일 당하지 말고 얼른 내려가. 곧 어두워진다. 그 말과 함께 남자는 다시 산길을 따라 걸어갔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남자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 후에야 긴장을 풀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다시 계곡을 찾아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남자의 지게 위에 놓여있던 그 핏자국이 선명한 올가미. 어느덧 시간은 저녁 8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불길한 그림자가 춤을 췄고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디가 어딘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고 내려가는 길은커녕 발을 디딜 안전한 곳조차 찾기 힘들었다. 대충 평평해 보이는 땅을 골라 텐트를 치려던 찰나 등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몸을 돌리자 커다란 들개 한 마리가 이빨을 드러낸 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눈빛이 사납게 번뜩였고 털 사이로 흘러내린 핏자국이 선명했다. 녀석은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는 숨을 삼키며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들개가 더욱 가까워지자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험한 바위들을 피하며 허겁지겁 산길을 오르던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삽이 흙을 파헤치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등을 바싹 쫓아오는 들개를 피해 더욱 거세게 산비탈을 뛰어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을 즈음 눈앞에 넓은 평지가 나타났다. 그곳엔 오래된 오두막이 허물어질 듯 서 있었고 그 바로 앞에서 누군가 삽질을 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삽을 들고 땅을 파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몇 시간 전 산에서 만났던 그 지게를 짊어진 남자였다. 그는 마치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듯 깊이 파인 구덩이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었다. 그의 눈이 아래를 향했다.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구덩이 속엔 방금 전까지 자신을 쫓아오던 그 들개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한쪽 다리는 날카롭게 찢겨 있었고 흘러내린 피가 이미 굳어버린 상태였다. 그는 경악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피 묻은 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를 향해 시선을 들었다. 이 산에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들이 더 조심해야 할 대상이지. 그의 입가엔 희미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남자는 삽을 손에 쥔 채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바닥도 괜찮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고 내일 내려가. 말투는 덤덤했지만 분위기는 섬뜩했다. 그가 대답할 틈도 없이 남자는 거칠게 그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텐트를 산속에 버려둔 채 가방까지 빼앗기고 말았다. 주머니 속에 숨겨둔 돌멩이를 손끝으로 조심스레 쥔 채 그는 서서히 오두막 안으로 발을 들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두막은 허름했지만 간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이상한 것이 있었다. 아직 마르지도 않은 붉은 피가 천천히 흘러내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방 안을 훑었다. 그러나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벽이었다. 벽면에는 마치 벽지를 대신하듯 크기와 성별이 제각각인 옷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색도 다르고 낡은 정도도 달랐다. 어떤 것은 피가 묻어 있었고 어떤 것은 찢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곳에서 끔찍한 짓을 벌여온 사이코패스가 틀림없었다. 그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억누르며 조용히 돌멩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리고 숨을 가다듬고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 도대체 뭐야? 저 피는 뭐고 이 옷들은 다 뭐야? 남자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무심하게 피를 물로 씻어내리며 중얼거렸다. 이 산을 거쳐간 놈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지 않겠어? 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다. 여기서 죽은 놈들이 마지막으로 본 얼굴이 내 얼굴이었을 테니까.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간이 침대 하나를 펼쳐 그를 흘끗 쳐다봤다. 거기서 대충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는 피가 묻은 옷을 걸친 채 삽을 곁에 둔 남자를 바라보았다. 도망쳐야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무작정 움직였다간 죽은 자들의 행렬에 자신도 끼게 될 것이다. 그는 남자가 잠들길 기다리며 가니 침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걸터 앉았다. 하지만 금세 정신이 번쩍 들었다. 오두막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다. 언제 나갔던 건지 남자가 다시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었다. 피범벅이 된 누군가의 위.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재빨리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며 남자의 행동을 엿보았다. 남자는 피로 얼룩진 손을 툭툭 털더니 벽에 기대어 둔 삽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 테이블 위의 음식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곧이어 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질질 끌려가는 무언가의 소리. 그리고 이내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억누르며 깨달았다.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키더니 재빠르게 오두막을 벗어나 산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 그는 목숨을 걸고 달렸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바위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저 해가 뜰 때까지 정신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전이 되어서야 가까스로 인근 파출소에 도착했다. 숨을 헐떡이며 겨우 사정을 설명한 그는 경찰들과 함께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경찰들은 그곳에서 남자를 체포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후 경찰들은 그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산속 오두막에 살고 있던 남자는 과거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던 수의사였다는 것이다.
그는 한때 유능한 수의사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을 폐업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시기와 맞물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도시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키우던 개들을 버리고 떠나면서 수많은 버려진 개들이 산속으로 모여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들개들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개 장수들이 돈이 된다는 이유로 산 곳곳에 올가미를 설치했다고 했다. 올가미에 걸려 죽어가던 개들을 본 남자는 수의사였던 본능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살아남은 개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이미 숨을 거둔 녀석들은 정성껏 땅에 묻어주었다. 그가 지내던 산속 오두막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인간들에게 버려진 들개들을 위한 작은 동물병원이었던 것이다. 경찰 조사가 끝난 후 그는 조용히 경찰서에서 나오는 남자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주하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 하지만 남자는 변함없는 무덤덤한 얼굴로 말했다. 밤에는 산에 들어가지 마세요. 위험하니까요. 그 말을 남긴 채 돌아서려는 남자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처음부터 궁금했던 한 가지를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제 가방을 뒤졌던 거예요? 남자는 피식 웃더니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가방에서 올가미가 나오면 한 대 때려 주려고요. 그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날 서울로 돌아가는 대신 남자를 따라 다시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개 사료와 붕대, 소독약을 한가득 사들었다. 어쩌면 남자가 하고 있는 선한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남자와 인연을 맺은 그는 지금은 동물보호 활동에 앞장서며 산속 곳곳에 남아있는 올가미를 수거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날 밤 그를 오두막으로 이끌었던 죽은 개는 어쩌면 남자와 그를 만나게 해주려던 하나의 운명이 아니었을까.